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질까? 아니면 더 유연해져야 할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닌 태도다. 태도는 말보다 느리게 드러나고 지식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세월이 흐른 자리를 어떻게 채웠는지를 말해준다. 어떤 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성질만 거칠어지고 어떤 이는 같은 세월을 지나도 더욱 고요하고 부드러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단정한 사람들이다. 그 태도는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 삶의 품격이 된다. 세월이 흐를수록 태도는 삶의 품격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빛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세월을 견뎠을까? 그 6가지 태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도 스스로를 조금씩 다듬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첫째, 말을 줄이고 생각을 깊게 하는 태도. 침묵은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 안에는 배려가 있고 절제가 있고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더 깊은 것이 필요해진다. 경험이 쌓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은 세상이 무서워져서가 아니다.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빛나는 이는 조용한 사람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해진다. 말이 고요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삶은 결국 얼마나 정확히 말했는가 보다 얼마나 불필요한 말을 삼켰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감정을 함부로 흘리지 않는 태도.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노련한 사람은 그걸 조절할 줄 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안다. 화를 낸다고 상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슬픔을 드러낸다고 상처가 덜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점점 감정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조용히 앓고 조용히 다스리는 것.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태도는 남는다. 태도는 그 사람의 깊이이자 품이다. 셋째, 불필요한 것을 욕망하지 않는 태도. 젊을 때는 많이 가지는 것이 능력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워야 살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무엇을 더 채우는가 보다 무엇을 덜어내는가가 삶의 밀도를 바꾼다. 탐욕을 줄이는 건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덜 괴롭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그 끝을 아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얼굴이 편안하다.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얼굴, 그것이 빛나는 노년의 모습이다. 넷째, 흐르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태도. 인연, 사람, 관계, 기회, 모든 것은 제때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집착한다. 붙잡는다고 남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놓아줄 때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진실은 더 선명해진다. 잘 떠나보내는 사람이 결국 잘 살아낸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삶이다. 억지로 남기려는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내게 가볍게 다가온다. 그 사람은 늙지 않는다. 단지 익어간다. 다섯째, 타인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태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남의 시간과 내 시간을 같은 시계로 재려는 것이다. 누구는 빨리 피고 누구는 늦게 피지만 모두가 자기만의 계절을 살아간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지혜와 멀어진다. 겸손한 사람은 시선을 안으로 돌린다. 사람은 자신을 넘어서려 할 때 가장 위대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보여준다. 남들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성공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에서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가이다. 여섯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젊을 땐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한계를 가르친다. 하지만 그 한계는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지점이다.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이성은 우리를 인도하지만 한계를 자각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삶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도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그 고요한 수용의 태도가 사람을 빛나게 한다. 사람이 빛난다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지식도, 경험도, 성공도 태도 하나에 녹아 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월이 흐를수록 태도는 삶의 품격이 된다. 그 품격은 그냥 나이로 생기지 않는다. 매일의 태도를 통해 조용히 자신을 다듬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말이 많다는 건 아직 내면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내가 아직 확신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할 때 말은 늘어진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고 마음이 다져질수록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 말을 줄인다는 건 단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깊어졌다는 신호다. 세상은 점점 더 큰 목소리를 요구하고 침묵은 오해받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킨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삶의 태도다. 진정한 지혜는 알고도 말하지 않는 데 있다. 생각 없이 흘러나온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말로 인해 멀어진 관계, 말 때문에 오해받은 시간, 말이 많아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이제는 말보다 생각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말은 사람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람을 숨기기도 한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다. 많은 말 속에 진실은 묻힌다. 반대로 적은 말 속에는 진심이 남는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설득한다. 그의 말 한마디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귓가에 남는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보다 믿을 수 있는 말을 더 오래 기억한다. 믿을 수 있는 말은 단정하다. 단정한 말은 절제에서 온다. 절제는 말 많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 입은 닫고 마음은 열어두라.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말에는 습관이 묻어난다. 늘 남을 흉보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고 늘 자기 자랑이 많던 사람도 세월 속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침묵을 습관처럼 지닌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한 인상을 남긴다. 말을 줄이는 태도는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자 자기 내면에 대한 예의다. 그 안에는 조급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무게 있는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설명해야만 이해받는다면 그건 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신뢰가 부족한 것이다. 신뢰는 조용히 쌓인다. 말이 많으면 더디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무게가 전해진다. 침묵은 인간 내면의 무게를 드러낸다. 고요한 사람은 때로 오해받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고요함이야말로 깊이였다는 걸 주변이 알아차린다. 결국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많이 말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한 사람이다. 생각은 깊지만 말은 짧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는 삶의 고요한 울림이 느껴진다. 그의 말은 다소 짧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가 따라붙는다. 말은 많아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이 짧은데 오래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 진심은 말을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말과 말 사이의 여백에서 느껴진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말은 짧아진다. 요란한 말에는 감정이 실리고 조용한 말에는 생각이 담긴다. 말은 언제나 진심을 담지는 않는다. 하지만 태도는 진심을 감추지 않는다. 태도는 결국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래서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보다 태도를 먼저 바라보게 된다. 어떤 이는 큰 소리로 말하지만 비어 있고, 어떤 이는 조용히 말하지만 가득 차 있다. 말을 줄이는 태도는 단지 기술이 아니다. 그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인격이자 결이다. 말은 사람을 드러낸다. 하지만 태도는 사람의 시간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시간의 무게는 침묵을 통해 조용히 드러난다. 감정은 삶을 물들이는 색채다. 그 색은 때로 너무 짙어서 시야를 가리고 때로는 너무 연해서 마음을 놓치게 만든다. 감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만 그 감정에 휘둘릴 때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잃는다. 살다 보면 말보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많다. 억울한 일 앞에선 화가 솟고 이해받지 못할 때는 서운함이 밀려온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감정대로 반응하는 건 순간을 위한 행동이고 감정을 눌러두는 건 시간을 위한 태도라는 걸. 감정에 휘둘리는 자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삶은 단호한 선택의 연속이 아니다. 오히려 조용한 감정 조절의 반복이다. 어떤 사람은 자주 화내지만 금세 잊는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상처를 오래 품는다. 어떤 이는 불안에 흔들리고 또 어떤 이는 그 불안을 아는 채 고요히 걸어간다.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무감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느끼기에 쉽게 흘리지 않는 것이다. 참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어도 겉으로는 작은 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절반을 이긴 것이다. 감정은 그 자체로 무죄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화를 냈다는 이유로 사람을 떠나보내고 섭섭함을 토해내다 관계를 망치기도 한다. 그럴 때면 후회는 감정보다 더 오래 머문다. 그 순간 잠시만 감정을 흘리지 않았더라면 지킬 수 있었던 인연이 얼마나 많았을까. 사람 사이의 틈은 말보다 감정이 먼저 만든다. 말은 감정을 싣고 나오고 그 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내용보다 감정의 칼끝을 기억한다. 감정은 불처럼 다룰 줄 모르면 자신부터 태운다. 진정으로 마음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조차 자주 의심한다.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감정 뒤에 숨은 오래된 상처는 무엇인지 그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기 전에 숨을 고르고 슬픔이 밀려와도 조용히 바라본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감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된다. 세월이 흐르면 감정의 결도 바뀐다. 젊을 땐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요동친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면 안다. 내가 화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고 슬퍼한다고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점점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머무는 쪽으로 가게 된다. 울음이 나도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을 떨구고 화가 나도 두 손 모으고 기다리는 사람. 그 안에는 세월이 만든 태도가 담겨 있다. 그 침묵은 단지 아무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감정의 흔적이다.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말에서 무너진다. 반대로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행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분노를 참는 것은 힘을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진정한 평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감정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편안한 기운을 준다. 말보다 눈빛이 안정되어 있고 말투보다 침묵이 신뢰를 준다. 그는 분노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는 상처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품고 사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 조용한 사람에게선 단단함이 느껴진다. 그 단단함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 사람의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를 채우면 또 하나가 비어 있고 무언가를 손에 쥐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이 욕망의 순환은 끝이 없기에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묻기 시작한다. 젊을 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기 위해 살아간다. 욕망이 아니라 평온을, 성취가 아니라 안정된 마음을 바란다. 욕망을 줄일수록 자유는 커진다. 가진 것이 많아도 늘 허전한 사람이 있다. 그는 바라는 것이 많기에 현재를 누리지 못한다. 눈앞에 있는 따뜻한 밥 한 끼보다 아직 이루지 못한 미래를 더 붙든다.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얻어내려는 욕망에 끌려가고 있다. 하지만 삶은 채우는 데서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다. 비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자유로워진다. 불필요한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는 건 단지 절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키는 방식이다. 욕망이 적은 자가 진정으로 부유하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사치스러운 음식보다 따뜻한 밥 한 끼, 명품보다 오래된 옷의 편안함, 화려한 말보다 지켜지는 약속. 그 소박한 것들이 가장 단단한 행복을 만든다. 불필요한 것을 욕망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는 타인의 시선을 좇지 않고 스스로의 필요에 귀 기울인다. 그는 과시하지 않기에
비교로부터 자유롭고 비교하지 않기에 마음이 가볍다. 모든 불행은 과도한 욕망에서 시작된다. 욕망은 언제나 덜을 부른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더 좋은 평가. 하지만 그 더는 지금의 나를 계속해서 부정하게 만든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 말들은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이다. 욕망을 줄인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그 평온은 불필요한 욕망을 손에서 놓을 때 찾아온다.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 부자다. 욕망을 멀리하는 것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다. 욕망은 늘 미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를 흐릿하게 만든다.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또렷하게 본다. 그는 커다란 성취보다 하루의 평안한 숨결에 감사하고 누군가의 인정보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에 집중한다. 그는 욕망을 줄이며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내면은 고요해지고 삶은 더 단순하고 명료해진다. 마음이 단순할수록 삶은 깊어진다. 세상을 살아가며 욕망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욕망을 선택할 수는 있다.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 작고 따뜻한 기쁨에 귀 기울이는 사람, 비워진 자리에서 평온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은 더욱 단단해진다. 그 태도는 삶을 우아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우아함은 아무 장식도 없이 빛난다. 삶에는 손에서 흘러나가는 것들이 있다. 인연, 시간, 건강, 기회, 감정. 그 모든 것은 머무는 듯 보이지만 결국 흘러간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착각한다. 지금 가진 것을 붙잡고 있으면 언제까지고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삶은 그런 방식으로 흐르지 않는다. 흘러가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을 덜 힘들게 산다. 억지로 붙들지 않기에 상처가 덜하고 놓을 줄 알기에 마음이 가볍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다. 지나간 것을 억지로 붙잡는 건 흐르는 물을 움켜쥐려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놓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를 놓지 못한다. 그 미련은 애틋함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이 된다. 붙잡는 손이 아픈 건 그 손이 다 닳아서가 아니라 잡을 수 없는 걸 계속 움켜쥐려 하기 때문이다. 인연도 때가 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있듯 사람도 머무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지났는데도 붙들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다. 사람은 서로의 시간에 머물다 흘러간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자유로워진다. 인연은 붙잡는 게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유연하다. 계획이 틀어져도 금세 새로운 방향을 찾고 기회가 지나가도 후회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안다. 인생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억지로 맞추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받는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며 시간까지도 자신에게 맞추려 한다. 그러다 결국 지치고 무너진다. 왜냐하면 그건 자연에 맞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이어지는 인연은 결국 상처로 돌아온다. 모든 흐름에는 끝이 있다. 하지만 끝이 있다는 건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마음을 비워야 다음 계절이 찾아온다. 잃은 줄만 알았던 그 자리에 또 다른 기쁨이 들어오고, 떠나보낸 줄만 알았던 그 사람 뒤에 조용한 평화가 들어온다. 그래서 흘려보낸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것이다. 놓아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삶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면 그 삶은 자꾸 미끄러진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미워하게 된다. 하지만 자연을 따르는 사람은 일이 꼬여도 한숨부터 쉬지 않는다. 사람이 떠나도 억지로 이유를 만들지 않는다. 그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산다. 그 마음 하나가 삶의 고비마다 자신을 지켜준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자만이 오래 머문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붙잡지 않고도 마음을 나눈다. 그는 구속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 그는 강요하지 않고 흐름을 믿는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억지로 묶인 관계가 없다. 오래 머무는 사람들만 남는다. 흐르는 것을 인정하는 삶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기도 하다. 무엇이든 흘러간다는 걸 알기에 넘어지는 것도 받아들이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품는다. 그는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산다. 그 마음은 대책 없는 낙관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껴안으려는 태도다. 그 태도는 세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오히려 흐름과 함께 걷기에 더 오래, 더 멀리 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간을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은 그 시간을 비교하도록 만든다. 누군가는 일찍 피고, 누군가는 늦게 피어난다. 누군가는 단숨에 달려가고, 누군가는 쉬엄쉬엄 걷는다. 그 다양한 리듬을 무시한 채 우리는 같은 시계로 자신을 재고 남을 바라본다. 비교는 시작부터 불공평하다. 환경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마음의 그릇이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은 내내 타인의 속도에 끌려가고 만다. 내가 이룬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남보다 적으면 초라해 보이고 남보다 많으면 우쭐해진다. 비교는 기쁨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비교의 눈으로 보면 행복도 의심스럽고 성장도 미완성처럼 보인다. 오늘 하루 평화롭게 보낸 일이 누군가의 성과 앞에서는 의미 없이 느껴진다. 하지만 삶은 경주가 아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중요하다. 타인의 결과만 보는 사람은 자신의 과정에 소홀해진다. 결국 비교는 나를 향한 존중을 무너뜨린다. 지나온 시간의 감사를 잃고 지금의 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일은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비교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과 할 때 더 아프다. 친구, 가족, 동료,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이라 생각할수록 차이가 도드라져 보인다. 그러나 삶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다. 누가 더 높은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더 어울리는 길을 걷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잘된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가진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는 남의 성취에 박수 칠 줄 알고
자신의 고요함을 귀하게 여긴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한다. 사람의 가치는 남보다 얼마나 나은가가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충실한가에 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본다. 그래서 자주 응원하고 자주 배운다. 그는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자신을 원한다. 그 기준은 외부에 있지 않다. 자기 마음 안에 있다.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을 찾고 눈앞의 삶이 선명해진다. 그때부터 사람은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만들면 내 삶은 영원히 덧칠된 그림처럼 남는다. 자신과 싸우는 자만이 진짜 승리를 얻는다. 누구나 자기만의 계절을 산다. 어떤 이는 봄처럼 피어나고 어떤 이는 가을처럼 익어간다. 겨울처럼 고요한 시간도 여름처럼 뜨거운 날들도 모두 삶이라는 한편의 연극에 필요한 장면이다. 타인을 닮으려는 순간 자신의 길은 희미해진다. 남의 삶에 맞춘 삶은 오래가지 않는다. 속도는 다르지만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 결국 도달한다. 그 방향은 자신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은 가장 자신다운 삶이다. 남의 빛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 빛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리듬대로 살아야 한다. 남이 앞서간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남이 뒤처졌다고 우쭐해하지도 말 것. 비교를 벗어난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성공은 의미가 달라지고 행복은 더 가까워진다. 그는 남의 박수보다 자신의 침묵에 귀 기울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자신과 마주한다. 살면서 우리는 끝없는 가능성을 말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은 희망을 주지만 때론 과한 짐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능성 이전에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으며 모든 순간을 다 이겨낼 수 없다. 어떤 일은 애써도 되지 않고 어떤 관계는 최선을 다해도 틀어진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는 대신 받아들인다. 인간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될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정확히 바라보는 태도다. 무리해서 되는 척하지 않고 억지로 견디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에 맞게 살아가는 용기다.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는다. 그는 안다. 모든 날이 전력 질주일 수는 없다는 것을. 때론 천천히, 때론 멈춰가는 것도 인간답게 사는 일이라는 것을.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는다. 약해지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무게를 덜어낼 줄 안다. 그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을 해치지 않으려 애쓴다. 그 안에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 있다. 살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다. 그 생각은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하며 결국 진짜 나를 잃게 만든다. 그러나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에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잘하는 것에 집중할 줄 안다. 그는 불완전한 자신을 이해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아낸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한다.
세상은 끝없이 더 나은 내가 되길 바란다. 어제보다 더 성공한 나, 더 완벽한 나, 더 강한 나.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삶은 강해지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는 걸.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고 자신도 과시하지 않는다. 그는 겸손하지만 작아지지 않고 솔직하지만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 태도는 고요하고 묵직하다. 그 묵직함이 사람의 깊이를 만든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삶은 가벼워진다.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은 끊임없는 전쟁터가 된다. 실패는 곧 무가치함으로 연결되고 약점은 수치로 느껴진다. 그러나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실패에서도 배움을 찾고 약점에서 이해를 배운다.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관계를 다 잘 맺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거기서부터 삶은 조금씩 평온해진다. 무한을 좇지 말고 가능한 것을 정직하게 살아라.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능력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한계를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는 기대하지 않는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의 삶에 충실한다. 그런 사람은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족해도 당당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안다. 자신이 모든 걸 이룰 필요는 없다는 걸.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조용한 사람은 오래 기억된다. 그의 말투는 단정하고 그의 눈빛은 흐리지 않다. 그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삶을 바라보는 태도로 자신을 드러낸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떤 결로 살아냈는지는 태도라는 이름 아래 고스란히 남는다. 말을 삼키는 침묵,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 욕망을 비워낸 고요함, 붙잡지 않고 떠나보내는 이완, 비교하지 않는 자존, 그리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수용. 이 모든 태도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와 말투, 관계 맺는 방식에 배어 있다. 누군가는 나이를 먹을수록 지친 얼굴이 되고, 누군가는 같은 세월 속에서도 고요하게 빛난다. 그 차이는 지식도 재산도 아니다. 그는 결코 거창한 성취로 빛나는 것이 아니다. 빛나는 사람은 그저 삶을 단정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고요는 바람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삶은 누가 더 똑똑한가를 묻지 않는다. 누가 더 많이 이뤘는가도 중요하지 않다.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이다. 그가 조용히 있어도 주변이 편해지는 이유, 그가 말없이 건넨 배려의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 그건 모두 그의 태도가 쌓아온 품격이다. 그 품격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매일의 태도가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결국 한 사람의 얼굴을 만든다. 인간의 품위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결로 기억된다. 삶의 결은 조용한 하루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빛나는 사람은 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흐트러진 마음을 조용히 수습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자주 넘어진다. 하지만 자주 일어선다. 그리고 그 일어서는 자세가 단정하다. 그 단정함이 결국 그 사람의 무게다. 그 무게는 시간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스스로 삶을 대하는 방식이 쌓여
어느 날 조용히 빛을 낼 뿐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질까? 아니면 더 유연해져야 할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닌 태도다. 태도는 말보다 느리게 드러나고 지식보다 오래 남는다. 그리고 바로 그 태도가 세월이 흐른 자리를 어떻게 채웠는지를 말해준다. 어떤 이는 나이를 먹을수록 성질만 거칠어지고 어떤 이는 같은 세월을 지나도 더욱 고요하고 부드러워진다. 나이가 들수록 빛나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단정한 사람들이다. 그 태도는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 삶의 품격이 된다. 세월이 흐를수록 태도는 삶의 품격이 된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다. 빛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세월을 견뎠을까? 그 6가지 태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도 스스로를 조금씩 다듬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첫째, 말을 줄이고 생각을 깊게 하는 태도. 침묵은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 안에는 배려가 있고 절제가 있고 스스로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더 깊은 것이 필요해진다. 경험이 쌓일수록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은 세상이 무서워져서가 아니다. 말의 무게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빛나는 이는 조용한 사람이다. 마음이 고요하면 말도 고요해진다. 말이 고요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삶은 결국 얼마나 정확히 말했는가 보다 얼마나 불필요한 말을 삼켰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감정을 함부로 흘리지 않는 태도.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노련한 사람은 그걸 조절할 줄 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안다. 화를 낸다고 상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슬픔을 드러낸다고 상처가 덜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점점 감정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담는 법을 배우게 된다. 조용히 앓고 조용히 다스리는 것.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지만 태도는 남는다. 태도는 그 사람의 깊이이자 품이다. 셋째, 불필요한 것을 욕망하지 않는 태도. 젊을 때는 많이 가지는 것이 능력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워야 살 수 있다는 걸 깨닫는다. 무엇을 더 채우는가 보다 무엇을 덜어내는가가 삶의 밀도를 바꾼다. 탐욕을 줄이는 건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덜 괴롭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유함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그 끝을 아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얼굴이 편안하다.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얼굴, 그것이 빛나는 노년의 모습이다. 넷째, 흐르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태도. 인연, 사람, 관계, 기회, 모든 것은 제때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집착한다. 붙잡는다고 남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놓아줄 때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이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진실은 더 선명해진다. 잘 떠나보내는 사람이 결국 잘 살아낸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삶이다. 억지로 남기려는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내게 가볍게 다가온다. 그 사람은 늙지 않는다. 단지 익어간다.
5째, 타인의 삶을 비교하지 않는 태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남의 시간과 내 시간을 같은 시계로 재려는 것이다. 누구는 빨리 피고 누구는 늦게 피지만 모두가 자기만의 계절을 살아간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지혜와 멀어진다. 겸손한 사람은 시선을 안으로 돌린다. 사람은 자신을 넘어서려 할 때 가장 위대하다. 세상은 끊임없이 보여준다. 남들은 이렇게 산다. 저렇게 성공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에서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가이다. 6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젊을 땐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월은 우리에게 한계를 가르친다. 하지만 그 한계는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지점이다.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 이성은 우리를 인도하지만 한계를 자각할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삶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핍 속에서도 온전하게 사는 것이다. 그 고요한 수용의 태도가 사람을 빛나게 한다. 사람이 빛난다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지식도, 경험도, 성공도 태도 하나에 녹아 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세월이 흐를수록 태도는 삶의 품격이 된다. 그 품격은 그냥 나이로 생기지 않는다. 매일의 태도를 통해 조용히 자신을 다듬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말이 많다는 건 아직 내면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내가 아직 확신하지 못한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할 때 말은 늘어진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고 마음이 다져질수록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진다. 말을 줄인다는 건 단지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깊어졌다는 신호다. 세상은 점점 더 큰 목소리를 요구하고 침묵은 오해받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지킨다.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삶의 태도다. 진정한 지혜는 알고도 말하지 않는 데 있다. 생각 없이 흘러나온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말로 인해 멀어진 관계, 말 때문에 오해받은 시간, 말이 많아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이제는 말보다 생각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말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말은 사람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람을 숨기기도 한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다. 많은 말 속에 진실은 묻힌다. 반대로 적은 말 속에는 진심이 남는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설득한다. 그의 말 한마디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귓가에 남는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보다 믿을 수 있는 말을 더 오래 기억한다. 믿을 수 있는 말은 단정하다. 단정한 말은 절제에서 온다. 절제는 말 많은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는다. 입은 닫고 마음은 열어두라.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말에는 습관이 묻어난다. 늘 남을 흉보던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고 늘 자기 자랑이 많던 사람도 세월 속에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침묵을 습관처럼 지닌 사람은 점점 더 단단한 인상을 남긴다. 말을 줄이는 태도는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자 자기 내면에 대한 예의다. 그 안에는 조급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무게 있는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설명해야만 이해받는다면 그건 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신뢰가 부족한 것이다. 신뢰는 조용히 쌓인다. 말이 많으면 더디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무게가 전해진다. 침묵은 인간 내면의 무게를 드러낸다. 고요한 사람은 때로 오해받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고요함이야말로 깊이였다는 걸 주변이 알아차린다. 결국 오래 기억되는 사람은 많이 말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한 사람이다. 생각은 깊지만 말은 짧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는 삶의 고요한 울림이 느껴진다. 그의 말은 다소 짧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신뢰가 따라붙는다. 말은 많아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말이 짧은데 오래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 진심은 말을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말과 말 사이의 여백에서 느껴진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말은 짧아진다. 요란한 말에는 감정이 실리고 조용한 말에는 생각이 담긴다. 말은 언제나 진심을 담지는 않는다. 하지만 태도는 진심을 감추지 않는다. 태도는 결국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래서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말보다 태도를 먼저 바라보게 된다. 어떤 이는 큰 소리로 말하지만 비어 있고 어떤 이는 조용히 말하지만 가득 차 있다. 말을 줄이는 태도는 단지 기술이 아니다. 그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인격이자 결이다. 말은 사람을 드러낸다. 하지만 태도는 사람의 시간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시간의 무게는 침묵을 통해 조용히 드러난다. 감정은 삶을 물들이는 색채다. 그 색은 때로 너무 짙어서 시야를 가리고 때로는 너무 연해서 마음을 놓치게 만든다. 감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만 그 감정에 휘둘릴 때 사람은 삶의 중심을 잃는다. 살다 보면 말보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많다. 억울한 일 앞에선 화가 솟고 이해받지 못할 때는 서운함이 밀려온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감정대로 반응하는 건 순간을 위한 행동이고 감정을 눌러두는 건 시간을 위한 태도라는 걸. 감정에 휘둘리는 자는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 삶은 단호한 선택의 연속이 아니다. 오히려 조용한 감정 조절의 반복이다. 어떤 사람은 자주 화내지만 금세 잊는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상처를 오래 품는다. 어떤 이는 불안에 흔들리고 또 어떤 이는 그 불안을 아는 채 고요히 걸어간다. 감정을 숨긴다고 해서 무감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느끼기에 쉽게 흘리지 않는 것이다. 참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어도 겉으로는 작은 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단단한 사람이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세상의 절반을 이긴 것이다. 감정은 그 자체로 무죄다. 그러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화를 냈다는 이유로 사람을 떠나보내고 섭섭함을 토해내다 관계를 망치기도 한다. 그럴 때면 후회는 감정보다 더 오래 머문다. 그 순간 잠시만 감정을 흘리지 않았더라면 지킬 수 있었던 인연이 얼마나 많았을까. 사람 사이의 틈은 말보다 감정이 먼저 만든다. 말은 감정을 싣고 나오고 그 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내용보다 감정의 칼끝을 기억한다.
감정은 불처럼 다룰 줄 모르면 자신부터 태운다. 진정으로 마음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조차 자주 의심한다.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감정 뒤에 숨은 오래된 상처는 무엇인지 그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화를 내기 전에 숨을 고르고 슬픔이 밀려와도 조용히 바라본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감정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된다. 세월이 흐르면 감정의 결도 바뀐다. 젊을 땐 쉽게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요동친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면 안다. 내가 화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고 슬퍼한다고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점점 감정을 표현하는 대신 머무는 쪽으로 가게 된다. 울음이 나도 조용히 눈물 한 방울을 떨구고 화가 나도 두 손 모으고 기다리는 사람. 그 안에는 세월이 만든 태도가 담겨 있다. 그 침묵은 단지 아무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충분히 다루어진 감정의 흔적이다. 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말에서 무너진다. 반대로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행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분노를 참는 것은 힘을 이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진정한 평온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감정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누구와 있어도 편안한 기운을 준다. 말보다 눈빛이 안정되어 있고 말투보다 침묵이 신뢰를 준다. 그는 분노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는 상처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품고 사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 조용한 사람에게선 단단함이 느껴진다. 그 단단함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그리고 그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 사람의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를 채우면 또 하나가 비어 있고 무언가를 손에 쥐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이 욕망의 순환은 끝이 없기에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묻기 시작한다. 젊을 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간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기 위해 살아간다. 욕망이 아니라 평온을, 성취가 아니라 안정된 마음을 바란다. 욕망을 줄일수록 자유는 커진다. 가진 것이 많아도 늘 허전한 사람이 있다. 그는 바라는 것이 많기에 현재를 누리지 못한다. 눈앞에 있는 따뜻한 밥 한 끼보다 아직 이루지 못한 미래를 더 붙든다.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얻어내려는 욕망에 끌려가고 있다. 하지만 삶은 채우는 데서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다. 비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자유로워진다. 불필요한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는 건 단지 절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키는 방식이다. 욕망이 적은 자가 진정으로 부유하다. 나이가 들수록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사치스러운 음식보다 따뜻한 밥 한 끼, 명품보다 오래된 옷의 편안함, 화려한 말보다 지켜지는 약속. 그 소박한 것들이 가장 단단한 행복을 만든다. 불필요한 것을 욕망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는 타인의 시선을 좇지 않고 스스로의 필요에 귀 기울인다. 그는 과시하지 않기에 비교로부터 자유롭고 비교하지 않기에 마음이 가볍다. 모든 불행은 과도한 욕망에서 시작된다. 욕망은 언제나 덜을 부른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더 좋은 평가. 하지만 그 더는 지금의 나를 계속해서 부정하게 만든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 말들은 욕망의 또 다른 얼굴이다. 욕망을 줄인다는 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더 이상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그 평온은 불필요한 욕망을 손에서 놓을 때 찾아온다.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 부자다. 욕망을 멀리하는 것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반대다. 욕망은 늘 미래에 있기 때문에 현재를 흐릿하게 만든다. 불필요한 욕망을 덜어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또렷하게 본다. 그는 커다란 성취보다 하루의 평안한 숨결에 감사하고 누군가의 인정보다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에 집중한다. 그는 욕망을 줄이며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내면은 고요해지고 삶은 더 단순하고 명료해진다. 마음이 단순할수록 삶은 깊어진다. 세상을 살아가며 욕망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욕망을 선택할 수는 있다.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진다. 작고 따뜻한 기쁨에 귀 기울이는 사람, 비워진 자리에서 평온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은 더욱 단단해진다. 그 태도는 삶을 우아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우아함은 아무 장식도 없이 빛난다. 삶에는 손에서 흘러나가는 것들이 있다. 인연, 시간, 건강, 기회, 감정. 그 모든 것은 머무는 듯 보이지만 결국 흘러간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착각한다. 지금 가진 것을 붙잡고 있으면 언제까지고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삶은 그런 방식으로 흐르지 않는다. 흘러가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을 덜 힘들게 산다. 억지로 붙들지 않기에 상처가 덜하고 놓을 줄 알기에 마음이 가볍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다. 지나간 것을 억지로 붙잡는 건 흐르는 물을 움켜쥐려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놓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과거를 놓지 못한다. 그 미련은 애틋함이 아니라 고통의 씨앗이 된다. 붙잡는 손이 아픈 건 그 손이 다 닳아서가 아니라 잡을 수 없는 걸 계속 움켜쥐려 하기 때문이다. 인연도 때가 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있듯 사람도 머무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지났는데도 붙들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다. 사람은 서로의 시간에 머물다 흘러간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국 자유로워진다. 인연은 붙잡는 게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이다.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유연하다. 계획이 틀어져도 금세 새로운 방향을 찾고 기회가 지나가도 후회에 머물지 않는다. 그는 안다. 인생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억지로 맞추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통받는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며 시간까지도 자신에게 맞추려 한다.
그러다 결국 지치고 무너진다. 왜냐하면 그건 자연에 맞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이어지는 인연은 결국 상처로 돌아온다. 모든 흐름에는 끝이 있다. 하지만 끝이 있다는 건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마음을 비워야 다음 계절이 찾아온다. 잃은 줄만 알았던 그 자리에 또 다른 기쁨이 들어오고, 떠나보낸 줄만 알았던 그 사람 뒤에 조용한 평화가 들어온다. 그래서 흘려보낸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것이다. 놓아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삶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면 그 삶은 자꾸 미끄러진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세상을 미워하게 된다. 하지만 자연을 따르는 사람은 일이 꼬여도 한숨부터 쉬지 않는다. 사람이 떠나도 억지로 이유를 만들지 않는다. 그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산다. 그 마음 하나가 삶의 고비마다 자신을 지켜준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자만이 오래 머문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붙잡지 않고도 마음을 나눈다. 그는 구속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 그는 강요하지 않고 흐름을 믿는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억지로 묶인 관계가 없다. 오래 머무는 사람들만 남는다. 흐르는 것을 인정하는 삶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기도 하다. 무엇이든 흘러간다는 걸 알기에 넘어지는 것도 받아들이고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품는다. 그는 되면 좋고 안 되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산다. 그 마음은 대책 없는 낙관이 아니라 삶을 통째로 껴안으려는 태도다. 그 태도는 세월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오히려 흐름과 함께 걷기에 더 오래, 더 멀리 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시간을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은 그 시간을 비교하도록 만든다. 누군가는 일찍 피고, 누군가는 늦게 피어난다. 누군가는 단숨에 달려가고, 누군가는 쉬엄쉬엄 걷는다. 그 다양한 리듬을 무시한 채 우리는 같은 시계로 자신을 재고 남을 바라본다. 비교는 시작부터 불공평하다. 환경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마음의 그릇이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은 내내 타인의 속도에 끌려가고 만다. 내가 이룬 것도, 내가 누리는 것도 남보다 적으면 초라해 보이고 남보다 많으면 우쭐해진다. 비교는 기쁨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비교의 눈으로 보면 행복도 의심스럽고 성장도 미완성처럼 보인다. 오늘 하루 평화롭게 보낸 일이 누군가의 성과 앞에서는 의미 없이 느껴진다. 하지만 삶은 경주가 아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중요하다. 타인의 결과만 보는 사람은 자신의 과정에 소홀해진다. 결국 비교는 나를 향한 존중을 무너뜨린다. 지나온 시간에 감사를 잃고 지금의 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일은 자신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비교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과 할 때 더 아프다. 친구, 가족, 동료, 같은 나이, 같은 조건이라 생각할수록 차이가 도드라져 보인다. 그러나 삶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다. 누가 더 높은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더 어울리는 길을 걷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잘된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를 가진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그는 남의 성취에 박수 칠 줄 알고 자신의 고요함을 귀하게 여긴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한다. 사람의 가치는 남보다 얼마나 나은가가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충실한가에 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본다. 그래서 자주 응원하고 자주 배운다. 그는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자신을 원한다. 그 기준은 외부에 있지 않다. 자기 마음 안에 있다.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을 찾고 눈앞의 삶이 선명해진다. 그때부터 사람은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남의 삶을 기준으로 만들면 내 삶은 영원히 덧칠된 그림처럼 남는다. 자신과 싸우는 자만이 진짜 승리를 얻는다. 누구나 자기만의 계절을 산다. 어떤 이는 봄처럼 피어나고 어떤 이는 가을처럼 익어간다. 겨울처럼 고요한 시간도 여름처럼 뜨거운 날들도 모두 삶이라는 한편의 연극에 필요한 장면이다. 타인을 닮으려는 순간 자신의 길은 희미해진다. 남의 삶에 맞춘 삶은 오래가지 않는다. 속도는 다르지만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 결국 도달한다. 그 방향은 자신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은 가장 자신다운 삶이다. 남의 빛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 빛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 리듬대로 살아야 한다. 남이 앞서간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남이 뒤처졌다고 우쭐해하지도 말 것. 비교를 벗어난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성공은 의미가 달라지고 행복은 더 가까워진다. 그는 남의 박수보다 자신의 침묵에 귀 기울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자신과 마주한다. 살면서 우리는 끝없는 가능성을 말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말은 희망을 주지만 때론 과한 짐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능성 이전에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없으며 모든 순간을 다 이겨낼 수 없다. 어떤 일은 애써도 되지 않고 어떤 관계는 최선을 다해도 틀어진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무너지는 대신 받아들인다. 인간은 자신이 될 수 있는 것만을 될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건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정확히 바라보는 태도다. 무리해서 되는 척하지 않고 억지로 견디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에 맞게 살아가는 용기다.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함부로 몰아붙이지 않는다. 그는 안다. 모든 날이 전력 질주일 수는 없다는 것을. 때론 천천히, 때론 멈춰가는 것도 인간답게 사는 일이라는 것을.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는다. 약해지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무게를 덜어낼 줄 안다. 그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을 해치지 않으려 애쓴다. 그 안에는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 있다. 살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다. 그 생각은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실패를 두려워하게 하며 결국 진짜 나를 잃게 만든다. 그러나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에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잘하는 것에 집중할 줄 안다. 그는 불완전한 자신을 이해하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찾아낸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한다. 세상은 끝없이 더 나은 내가 되길 바란다. 어제보다 더 성공한 나, 더 완벽한 나, 더 강한 나.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알게 된다. 삶은 강해지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는 걸.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남을 얕보지 않고 자신도 과시하지 않는다. 그는 겸손하지만 작아지지 않고 솔직하지만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 태도는 고요하고 묵직하다. 그 묵직함이 사람의 깊이를 만든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삶은 가벼워진다.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삶은 끊임없는 전쟁터가 된다. 실패는 곧 무가치함으로 연결되고 약점은 수치로 느껴진다. 그러나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실패에서도 배움을 찾고 약점에서 이해를 배운다.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관계를 다 잘 맺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다. 거기서부터 삶은 조금씩 평온해진다. 무한을 좇지 말고 가능한 것을 정직하게 살아라.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능력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한계를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는 기대하지 않는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의 삶에 충실한다. 그런 사람은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족해도 당당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안다. 자신이 모든 걸 이룰 필요는 없다는 걸.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조용한 사람은 오래 기억된다. 그의 말투는 단정하고 그의 눈빛은 흐리지 않다. 그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삶을 바라보는 태도로 자신을 드러낸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떤 결로 살아냈는지는 태도라는 이름 아래 고스란히 남는다. 말을 삼키는 침묵, 감정을 다스리는 절제, 욕망을 비워낸 고요함, 붙잡지 않고 떠나보내는 이완, 비교하지 않는 자존, 그리고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수용. 이 모든 태도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와 말투, 관계 맺는 방식에 배어 있다. 누군가는 나이를 먹을수록 지친 얼굴이 되고, 누군가는 같은 세월 속에서도 고요하게 빛난다. 그 차이는 지식도, 재산도 아니다. 그는 결코 거창한 성취로 빛나는 것이 아니다. 빛나는 사람은 그저 삶을 단정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고요는 바람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삶은 누가 더 똑똑한가를 묻지 않는다. 누가 더 많이 잃었는가도 중요하지 않다. 결국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주는 안정감이다. 그가 조용히 있어도 주변이 편해지는 이유, 그가 말없이 건넨 배려의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 그건 모두 그의 태도가 쌓아온 품격이다. 그 품격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매일의 태도가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결국 한 사람의 얼굴을 만든다. 인간의 품위는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결로 기억된다. 삶의 결은 조용한 하루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빛나는 사람은 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흐트러진 마음을 조용히 수습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자주 넘어진다. 하지만 자주 일어선다. 그리고 그 일어서는 자세가 단정하다.
그 단정함이 결국 그 사람의 무게다. 그 무게는 시간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스스로 삶을 대하는 방식이 쌓여 어느 날 조용히 빛을 낼 뿐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